안녕하세요, 김희은입니다. 여러분은 술 사랑하시나요? 러시아인들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술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오늘 마실 수 있는 술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를 인생 모토로 끊임없이 마시죠. 사실 러시아인들과 친해질 때 술을 잘 마시는 건 큰 장점입니다. 술을 주고받으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친구가 되어 있는 게 러시아에서는 흔한 일이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술을 사러 보냈을 때 보드카를 한 병만 사오는 사람을 바보라 합니다. 또 하루가 자유로워지는 방법으로 아침부터 보드카 마실 것을 권하죠. 러시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400km는 거리도 아니다. 영하 40도는 추위도 아니다. 영상 40도는 더위도 아니다. 그리고 알코올 도수 40도의 보드카 4병은 술도 아니다라고요. 러시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것만큼 설득력 있는 문구는 없을 겁니다. 땅도 넓고 날씨도 춥고 더울 땐 또 혹독하게 덥고 술도 화끈하게 높아야 하고 여러 면에서 러시아는 참 독특한 나라인데요. 20년을 넘게 러시아에서 살아본 저는 러시아는 쉽게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난해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참 묘하다가 정확한 표현이겠죠. 러시아인들은 보드카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며 유일하게 할 수 없는 일이 보드카를 마시지 않는 일이라 합니다. 아침 숙취 해소를 위해서는 보드카 한 잔을 다시 얼른 마셔주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 말하는 민족이죠. 보드카를 최초로 탄생시키고 보드카 소비를 가장 많이 하며 다양한 종류의 보드카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고 품질의 보드카를 생산해내는 나라. 술에 살고 죽고 술 때문에 웃고 울고 러시아를 숨쉬게 하고 때론 숨막히게 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보드카. 바로 그 보드카가 러시아 화가들 손에서 어떻게 탄생되어 표현되었는지 오늘 살펴보려 합니다. 수세기를 거쳐 수많은 애주가 팬을 확보한 술의 신 바쿠스. 러시아 화가 브루니의 손에 탄생한 바쿠스는 반쯤 풀린 눈을 개슴츠레 뜨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 끈적한 눈빛을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랑 같이 포도주 한잔 할래? 이미 무르익은 듯한 바쿠스의 치기와 왼손에서 흘러내리는 포도주가 너무나도 사실적이죠. 모스크바 트레차코프 국립미술관 한 벽면을 장식하여 많은 애주가의 술샘을 자극하는 브루니의 아주 짜릿한 그림입니다. 한 번은 이 그림 앞에서 박장대소할 일이 있었는데요. 한 러시아 남자가 이 그림 앞에 서서 바쿠스를 안타까이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술의 신 바쿠스, 왜 그리 일찍 태어나셨소? 세계 최고의 술다운 술 보드카도 맛보지 못하시고 참으로 안타깝소 라며 정말 애틋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옆에 있던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보드카에 살고 보드카에 죽는 러시아인들은 주신이 살았던 그리스 로마보다 더 다양하고 화려한 러시아 술문화에 뿌듯해합니다. 바쿠스의 끈적하게 유혹하는 눈빛에 미소 짓고 러시아인들의 농담에 크게 웃는 브루니의 바쿠스입니다. 술을 마셔 좋은 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술이 지나쳐 생기는 좋지 않은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실 블라지미르 마콥스키의 못 들어가요 또한 술로 인해 슬픈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보드카는 맑고 깨끗하지만 코를 빨갛게 만들고 평판을 검게 한다 라고 안톤 체호프는 말했습니다. 러시아만큼 술이란 주제가 문학에 많이 등장하고 사회를 지배하고 역사를 뒤흔든 나라도 없을 겁니다. 사실 지나친 음주는 자신만 병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사는 가족과 주변들 모두를 음울하게 만들죠. 마콥스키의 그림에서도 알코올 중독 말기쯤 보이는 남자가 술집에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주정뱅이로 보이는 남자의 온몸에서 알코올에 찌든 술 냄새가 막 풍기는 듯하고 가족의 행색은 너무나도 남루합니다. 필사적으로 남자를 막아서는 아내의 절망적이고 힘든 몸짓, 온몸으로 남편을 막아서는 아내의 눈빛을 보세요. 슬프다 못해 공허합니다. 엄마에게 딱 붙어 아빠를 바라보는 겁에 질린 아이는 슬픔 그 자체입니다. 남자의 손엔 술값으로 맡겨질 가족 중 누군가의 외투가 들려있고 그 외투가 술값으로 맡겨지는 건 러시아에선 바로 절망이요 죽음입니다. 고고레의 외투라는 소설에서 알 수 있듯이 혹독한 날씨의 러시아에서는 외투가 곧 생명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주위 가족을 힘들게 하는 건 인간이 만드는 가장 슬픈 범죄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여기 술 관련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탈무드를 보면 아담이 처음으로 술을 빚었을 때 신기한 음료수에 호기심이 생긴 악마가 다가와서 한 모금을 청했다 합니다. 당연히 술 맛에 감동을 했겠죠?
악마는 아담에게 감사의 선물을 하겠노라며 양, 사자, 원숭이, 돼지 등 4마리 짐승을 잡아와 포도밭에 이 동물들의 피를 거름으로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포도는 풍성하게 자랐죠. 하지만 동물 피 탓에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그 때문에 사람이 술을 마시면 처음엔 양처럼 순하다가 점차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좀 있으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하다가 지나치면 돼지처럼 더러워진다는 단계를 거친답니다. 세상사 모든 이별은 눈물입니다. 이 그림에는 부녀의 애틋한 이별이 그려져 있어요. 연로하신 아빠를 홀로 두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러 먼 길을 떠나는 딸은 아빠의 손을 잡고 힘든 이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물이 흐를까봐 두 눈을 부릅뜨고 애써 아빠의 시선을 피해보지만 귀 끝까지 빨개지는 슬픔을 억누르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딸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내 걱정은 말거라 딸아, 행복해야 해 라고 아빠는 말한 듯한데 딸은 아무 말도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 속 아빠는 알코올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나 봅니다. 딸기코의 불금이 귀 뒤까지 이어져 있어요. 술에 의존해 하루를 살아가는 아빠를,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아빠를 어찌 떠나야 할지 화사해야 할 신부의 얼굴에 슬픔만이 가득합니다. 어느 민족이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던 삶의 모습은 다 비슷합니다. 똑같이 아파하고 또는 사랑하고 행복하고. 그림 전체에서 어딘지 모르는 쓸쓸함이 배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텅 빈 듯한 느낌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요? 1861년 러시아는 농노 해방을 실시하며 농민들에게 자유를 부여하지만 허울뿐인 해방일 뿐 삶은 척박하기 그지없었다 합니다. 경작할 토지가 없는 수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최하위 도시 빈민층을 형성하고 춥고 헐벗고 굶주린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로수길에서는 이런 시대를 반영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보드카에 절여 사는 젊은 남자가 무릎에 아코디언을 끼고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온몸에 적당히 퍼진 알코올의 힘과 아코디언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적 감흥이 더해져 세상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옆에는 시골에서 갓 올라온 듯한 앳된 아내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서 일도 하지 않고 돈도 벌지 못하는, 그리고 술만 마시는 남편 곁에 앉아 근심 어린 얼굴로 바닥만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대책 없는 낙관과 아내의 현실 비관이 더해져 발밑에 구르는 가을 낙엽만큼이나 메마르고 우울한 느낌의 그림입니다. 18세기 말엽의 러시아의 어두운 사회 현실을 하폭에 그대로 담고 있는 이 그림은 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으로 세틀을 다지기 전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풍자적으로 꼬집은 장르화입니다. 가로수길에서는 그림이 주는 메시지도 흥미롭지만 주제를 표현한 회화적 기법도 또한 아주 뛰어납니다. 유화이지만 마치 맑고 투명한 수채화처럼 농도가 가볍고 산뜻합니다. 배경의 초록빛과 노란빛의 자연스러운 조화, 회색빛 하늘의 쓸쓸한 늦가을 정치, 오래된 명화의 한 장면처럼 그림이 주는 이미지가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그림답다라는 말이 너무도 어울리는 작품이죠. 그림 속 장소는 성당인 듯 보이는데 이것도 술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검은 옷의 사제들이 흥청망청 마시며 질펀하게 즐기고 있어요. 사제들의 피둥피둥 살찐 기름기가 화폭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고, 진정 섬겨야 할 하늘의 신은 뒷전에 두고 챙기지 않아도 되는 주신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사원 바닥을 나둥글고 있네요. 그림 왼쪽에 앉아있는 사제는 채워지지 않는 술잔을 안타까워하며 술병을 열지 못하는 하인을 질책하며 재촉합니다. 오른쪽에 등장한 보랏빛 드레스의 귀족 부인은 아마 이 성당의 큰 돈줄이겠죠? 사제들에겐 하늘의 신만큼이나 소중한 돈의 신일 겁니다. 집사 사제의 안내를 받으며 사원 성찬에 초대받은 그녀지만 무엇이 못마땅한지 남편의 팔짱을 끼고 시큰둥하게 돌아섭니다. 그런 그녀를 향해 가난하고 병든 노파가 동냥의 손길을 내밀죠. 잔치에 초대받으면 안 되는 거지로 인해 마음이 상한 것일까요? 아내임 사제들의 흥청망청에 자신을 초대한 것이 못마땅한 것일까요? 뾰루뚱하게 돌아서는 그녀를 향해 내민 노파의 하얀 손만이 처량할 뿐입니다. 쓰러져 동냥하는 거지들 맞은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벽에 걸린 예수는 쓰러진 병든 자, 가난한 자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겠지만 이 질펀한 기름기가 세상의 구원을 방해하는 듯합니다. 19세기 러시아는 찌들 대로 찌들고 썩을 대로 썩어
민중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합니다. 그림 속에서 번져나오는 고충이 바로 현실처럼 느껴지시죠? 민중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져주고 고충을 헤아려줘야 할 신의 심부름꾼인 사제들마저 세상 시름은 뒷전이고 먹고 마시며 신의 그늘에 숨어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을 페로프는 돌려 비판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이고 날카롭게 잘못된 현실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술에 관한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흥미로우셨나요? 술이 주는 큰 유쾌함도 있지만 지나침은 너무 큰 아픔을 낳지요. 잘 조절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다음 화를 또 기대해 주세요. 또 다른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